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법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비업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경비업법은 뭐 그때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의 만점에 맞으셔야만 합격을 하실 수 있다. 최근에 경향이 거의 두 문제? 예전에 한 4문제 틀려도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총 경비업하고 이제 경호학을 이제 같이 공부하셔서 총 80문제를 푸실 건데 그 중에 한 4문제 정도 틀리셔도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2문제 틀렸을 때가 커트라인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과도할 정도로 좀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경비업법도 하나도 틀리지 마셔야 된다. 이럴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뭐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니까 뭐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싹 다 보셔야 돼요. 물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잡듯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 잡듯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쌍끌이 싹 다 보시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지루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요. 그러면 내용을 뭐 첫 번째 강의 내용을 좀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입니다. 총칙 부분은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야 된다. 아니요. 나오면 어떡할 겁니다. 나오면 뭐 어떻게 풀어야 됩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봐야 됩니다. 총칙 부분. 먼저 경비업법의 목적이 나와요. 경비업법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경비업법의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사항에 정하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운영과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게 뭐 시험에 나오기 어렵지만 또 나오면 이 표현을 이해해 두셔야죠. 그래서 뭐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읽어만 두세요. 그래서 뭐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 뭐 이런 것들 뭐 하나씩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표시 안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목적 규정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비업법의 이제 용어 정의인데요. 이 용어 정의에서부터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설 경비, 그러니까 5가지 종류예요. 시설, 그 다음에 호송, 신변, 기계, 특수, 그리고 시호신, 기특 이렇게 시호신, 기특입니다. 시호신, 기특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시설, 신변, 시설, 호송, 신변, 그 다음에 기특, 기계, 특수 여기에 대해서 도급이에요. 도급. 도급에다가 표시를 잘 해두셔야 돼요. 우리는 도급 계약입니다. 법학개론 같은 데서 보시면 전형 계약이 있는데 뭐 법학개론은 이제 아마 시험 안 보시고 바로 2차만 보셔도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급이라는 게. 보통 공사를 맡았을 때 뭐냐 여러분들이 건물 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신데 저한테 뭘 만들어 달라 아니면 인테리어 해달라 그러면 그거 도급이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뭐 어떤 수리할 물건이 있으셔서 저한테 수리를 부탁하면 그게 도급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전기 공사를 저번에 해달라 그러면 제가 이걸 하면 제가 도급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도급이거든요. 근데 경비업법도 도급입니다. 고용되는 구조가 아니라요. 도급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해서 그걸 해주고 나서 돈을 받는 그런 영업 형태를 경비업법이다. 경비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라는 거죠. 경비업법의 정의를 보시면 경비업법상 경비업이라는 것은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 이 경비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 물건의 도난, 화재, 혼잡으로 인한 위해, 그러니까 위해라는 건 위난과 피해, 위난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위난, 그에서 도급입니다. 도급. 사적이에요. 공적 경비 업무가 아닙니다. 사적 업무가 중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도난, 화재, 혼잡입니다. 도난이나 화재나 혼잡, 뭐 이거보다 더 많은 것도 다 담고 있는 거지만 우리 법 규정에서는 도난, 화재, 혼잡으로 해서 도급계약이다라는 거. 경비 수요자라는 개념은 이거 고객을 얘기합니다. 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손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난, 화재, 혼잡에다 동그라미 짝짝짝 쳐놓으셔야 됩니다. 도급의 개념이 나오네요. 당사자 일방이 대체로 이게 고객입니다. 당사자 일방이라는 건 상대방은 고객이고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 결과에 대해서 요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대방이 고객입니다. 여기가 돈을 주는 거니까. 여기가 고객입니다. 여기가 돈을 주는 거니까. 여기가 일을 맡아서 해주는 거 사람들. 업자죠, 보통. 우리 같으면 여기는 경비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비업자라고 하면 회사입니다, 보통. 그래서 업자가 어떤 일을 해줄 거니까, 완성해 줄 거니까 그 상대방은, 손님은 어떻게 된다? 그 보수를 지급해 줘야 되는 이런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도급을 주신 적이 많아요. 아니 뭐 내가 무슨 건물주야 선생? 아니 도급을 뭐 내가 줬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보일러 고장 나면은 아시잖아요. 그 보일러 업체에다 연락하면 보일러 기사분 나오시잖아요. 전문 기사분. 그럼 그분이 이제 얼마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수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돈 들이게 되잖아요. 수리비. 이게 도급이에요. 여러분들을 보통 이제 도급을 주신다 해서 도급인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여기 상대방이 도급인이 되는 거고요. 일을 주는 사람은 도급이라고 하고 일을 받고 일해 준 다음에 돈 받는 사람은 수급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경비업자가 수급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을 하는 쪽이 수급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받았다는 거예요. 급이라는 게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거를 일을 해줬을 때 하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 그게 도급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도급인입니다. 시설경비에 대한 얘기 드릴게요. 시설경비는 그야말로 그 경비시설이라는 게 뭐야? 대체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경비대상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건물이에요, 건물. 뭐 창고가 될 수도 있고, 빌딩이 될 수도 있고, 학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도난, 화재, 혼잡입니다. 도난, 화재, 혼잡. 이게 시설경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나 장소에 도난, 화재, 혼잡을 막아주는 것이 시설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호송경비라는 것은 이 물건이 옮겨가는 장면에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도난, 화재 등을 혼잡까지는 아니죠. 뭐 이게 자동차 같은 걸로 이송되는 장면에서 무슨 혼잡까지는 아니에요. 도난이나 화재를 막는 거죠. 운반 중인 현금,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 뭐 상품 이런 것들 여기까지 외우실 필요 없고 물건이죠. 물건의 도난과 화재를 막기 위한 거다. 운반 중인. 그러니까 만약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물건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다 호송을 해주는 거죠. 호송 경비를.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 올라오길래 경우에 따라서 문화재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문화재가 뭐 서울 국립박물관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부산에 있는 어떤 중요한 물건이 발견이 돼가지고 국립박물관에 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그냥 단순한 무슨 트럭 같은 데다가 탑차 같은 데 해서 오다가 자빠져가지고 깨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송업체를 불러가지고 호송업체가 이걸 잘 이렇게 해서 모셔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호송경비입니다. 그래서 호송경비는 사람에 대한 호송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신변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 어디 가는데 그걸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 호송경비라고 안 하고 그건 신변보호고 여기 나오는 게 호송이라는 건 물건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호송경비를 통제할 수도 있어요. 통제한다는 게 뭐야? 경비업자가 이 호송경비를 수행해서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 국보급 물건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보급 물건이. 이거는 깨지는 순간 완전 난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호송 경비를 맡은 업체가 야 우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경찰서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현금 등의 물건들에 대해서 출발 전일입니다. 출발 전날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입니다. 출발지의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서장에 대해서 통지를 하는데 이때 통지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렇게까지 익혀야 되나 선생? 네. 여기 중에 하나라도 틀리게 만들 수 있잖아요. 호송경비 같은 데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하는데 출발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출발 전날까지, 전일까지. 그 다음에 출발지가 아니라 도착지 이름은 또 틀려요. 출발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지방경찰청장 이름은 틀려버리죠. 경찰서장에게 통지를 하는데 여기서 전자문서를 포함이에요. 전자문서는 제외. 이름은 틀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틀리지 말고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시겠죠? 출발 전날까지 이건 너무 당연해. 출발일까지 솔직히 외우는 거지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출발 날이면 언제 이거를 호송 나가? 그러니까 전날까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지. 전일까지. 그 다음에 어디다 알려야 돼?
도착지에다 알리면 도착지에서 그러고 에스코트 나온다고? 출발지에서 에스코트를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출발지고 지방경찰청장 우리나라 몇 분 안 계세요. 한 20분밖에 안 돼. 20여 분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 20분도 안 되지. 그렇죠? 각 저기 뭡니까? 광역단체별로 정도밖에 없어서 한 15분 계시다. 이런 분들한테 이거를 부탁하는 건 좀 그렇지. 그래서 서장급에게 그다음에 전자문서 포함해서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송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신변보호라는 게 있죠. 신변보호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이런 것들. 신변은 보호하는 업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람입니다. 여기는 사람이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요거를 보호하려는 그런 차원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변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이송할 때 하는 건 호송이고 사람에 대한 신변 보호죠. 이렇게 되죠. 기계경비라는 것은 CCTV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는 경비 대상 시설, 그러니까 뭐 건물, 빌딩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지. 설치된 기기, 이 설치된 기기가 뭐겠어요? 이게 CCTV야 대부분. CCTV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 감지기라는 게 있어요. 뭐 어디 가시다 보면 단백주택지에 까맣게 뭐 붙어 있어. 그 레이저로 뭐 하나 봐요. 적외선인지 뭐 레이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적외선인지 아마 이런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감지 송신되는 정보를 여기 보시면 시설 외 장소에서 이 시설 외 장소가 보통 관제시설입니다. 각 그 업체에 관제시설이 있는 거죠. 여기다 있네. 관제시설. 여기죠. 이거지. 시설 외 장소에 있는 관제시설에서 거기서 수신해가지고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외에서 해가지고 출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세콤이나 이제 가장 큰 업체로 세콤이나 이제 에이드캅스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뭐 아주 오토바이로 오시죠. 그래서 이제 뭐 별일 없으시냐고. 그래서 이제 관제시설에서 이걸 감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비원께서 거기에 이제 상주하시는 게 아니고 상주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그 바깥에 있다가 이제 오게 되는 개인집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실제 큰 빌딩은 경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경비원분들이 보통 상주하는 편인데 작은 단독주택 이런 데는 이제 그런 데는 경비원분들이 상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깥쪽에서 감지가 되면 뛰어오게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죠. 특수경비라는 것은 이건 좀 큰 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큰 거라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항, 항공기 같은 것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항만이 될 수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화력 발전소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이제 방송국 이런 데들. 그래서 여기 공항 등 이제 뭡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에서 경비, 도난, 화재 그밖에 위험들을 방지하는 겁니다. 국가 중요시설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 나오지만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이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뭐 화력 발전소도 중요하고 댐도 중요해요. 댐도 무너지면 난리나. 댐, 뭐 방송국 이런 것들입니다. 뭐 신문사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데 공항이나 항만이나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서 이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상 국방부 장관이겠죠. 통합방위법이니까 이건 국방부 장관이겠죠.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특수경비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앞에 보셨던 시호, 신특까지는 일반 경비원이 나가지만 여기는 특수경비원이 나가요. 특수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다기보다는 휴대를 뭐 결국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차원이 좀 급이 높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공항이나 항만이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여기가 중요해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 또는 통합방위법상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또는이 아니라 과지과.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은데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공부하셔야 되는 게 좀 어려운 거죠. 익혀두셔야 됩니다. 뭐 경비업자라는 건 이제 경비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법인이어야 돼요. 도급받아서 업무를 하시는 분이고 경비업자는 법인이어야 돼요. 회사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회사.
개인 사업자만 내놓고 하실 수는 없어요. 법인체로 꼭 설립 등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까다롭고 자본금도 있어요. 정해진 자본금도 좀 높습니다. 다른 일반 그냥 개인 사업체보다는 좀 높아요. 이런 구조죠. 경비 지도사라는 분이 필요한데 경비 지도사는 어떻게 나누냐면 일반 경비 지도사와 기계 경비 지도사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 경비 지도사는 시설, 호성, 신변, 특까지 이렇게 시호신특만 하게 돼요. 기계는 그야말로 기계 경비 지도사가 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이제 경비원은 조금 다르게 나눠요. 경비 지도사는 지금 기계와 일반으로 나누지만 경비원은 이제 일반 경비원과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일경이라고 제가 보통 많이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원은 특경이라고 보통 표현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럼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눠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신변, 그러니까 신변이나 시설, 호송, 신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특수경비만 요쪽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와 여기 특수가 여기 붙어 있죠. 특수경비지도사라는 건 없어요. 기계경비원이라는 건 없고 그래서 요게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익혀두셔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지도사는 일반과 기계로 나눈다. 여기 나오네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 경비원은 어떻게 된다? 일반 경비원이니까 특수경비원으로 나누는 거예요.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이에요. 이거 도급 주는 거 아니에요. 경비원은 경비업체가 도급 주는 게 아니고 이 고용 구조로 하게 되는 건데 이때 일반과 특수로 나누는데 여기 특수경비는 특수경비원이 나머지 기계경비가 일반 경비원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요걸 비교해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도사는 일반과 기계, 경비원은 일반과 특수 이렇게 나눠진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빈칸 문제 같은 거 나오죠? 빈칸 문제 같은 것도 다 익혀두셔야 돼요. 빈칸 문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교재 빈칸 문제 뭡니까? 보시면 특수경비에 대해서는 공항 등 뭐예요? 무엇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경비, 도난, 화재에 대해서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빈칸의 문제라고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이라는 것은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시설 중에 무엇이 지정하는 무엇과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그 다음에 뭐가 지정하는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지정되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이렇게 해서 거기 빈칸 같은 것도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싹 다 연습하십시오. 무기 보실게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플라스틱 보이지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무기라고 해서 이제 방망이 이런 게 무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요거는 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기는. 그때 플라스틱 권총은 아닙니다. 모형 플라스틱 권총은 안 돼요. 가스총 같은 거 있죠. 이거 분사기라 부르는데 이거는 무기가 아니에요. 가스총. 물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이거는 무기가 아닙니다. 무기는 총입니다. 집단민원 현장을 잘 익히셔야 돼요. 집단민원 현장. 다음의 장소를 말하는데요. 이 집단민원 현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노동관계 다상자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가 발생한 노동일이 문제가 있었다. 노동쟁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노동쟁의. 노동쟁의가 일어난 곳, 그 다음에 쟁의가 발생한 사업장 얘기하고 아니면 이제 도시 주거환경법에 따라서 정비사업에 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다툼이 있어야 돼요. 이해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 났다는 뜻이에요. 싸움 났다. 데모 났다는 얘기지.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특수시설물에 대한 얘기들. 특수시설물이면 골프장이 만들어진다거나 화력발전소나 화장장 만들어진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거기 또 뭐 인원 있고 뭐 난리가 나는 경우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 같은 거. 주총 같은 데서 싸움 나는 겁니다. 여기도 그냥 주주총회하면 안 되고 싸움 나야 돼요. 싸움 나야 됩니다. 싸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나 이런 데서 이 뭐 부동산, 동산이 소유권 분쟁 나고요. 뭐 이래서 여기도 싸움 나야 됩니다. 이해관계 다툼이 있다는 거 싸움 나는 거예요. 법적 문제로. 건물이나 토지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싸움 나가지고 막 경영권이 누가 있느냐, 점유는 내가 가졌다, 소유는 나다,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 행사 또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 같은 거. 이런 데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집단 민원 현장. 그 다음에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 중심으로 또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거 좀 유치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노정주로 하든 정준호로 하든 뭐 이렇게 외우세요. 정준호 특검백대 뭐 이런 식으로 노정주 특검백대든 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정준호 특검백대 또는 노정주 특검백대 이렇게 외우세요. 노정주 특검백대 사람 이름 같죠? 노정주가 정준호로 외울까요? 정준호가 좀 이름에 붙을까요? 정준호 특검백대. 그래서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정비사업과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이해관계 다툼이 있는 것. 주주총회인데요. 여기서 이해관계 다툼이 있어요. 이거. 노동쟁이 조정신청 들어갔거나 쟁의가 발생한 곳. 다 싸움 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다. 그렇죠? 화장장이나 발전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아. 그런데 싸움 많이 나거든요. 보통 그 싫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니? 건물이나 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 뭐 또는 동산 이런 거에 소유권, 점유권, 관리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경영권 때문에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지 뭐. 딴 거 없어요. 100이 이제 뭡니까?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 문화 행사 뭐 아니면 체육 행사 이런 거. 대는 뭐 대집행. 근데 요게 한번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행정 대집행상 대집행이 집행되는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를 행정 절차법상 대집행이 집행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정 대집행법이라는 것도 자꾸 표시해 놓으시죠. 그러니까 시험에 요 뒷부분을 맞게 해놓고 요걸 틀리겠어요. 행정절차법, 뭐 행정쟁송법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써놨더라고요. 근데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준호 특검백대 이렇게 외우시죠. 집단민원 현장 뭐라고요? 정준호 특검백대. 정준호 특검백대. 정준호가 특권하게 한 건에서 100대를 받았다, 100대를 맞았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유치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워야지. 시험에 나오니까요. 정준호 특검백대는 뭐가 된다? 정준호 특검백대는 집단민원 현장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또 약자로 외워놓으셨는데 또 헷갈리실 때가 있어. 정이 뭐더라? 그래서 주가 뭐더라? 이러면 안 되니까 정준호 특검백대를 외우시되 그게 일일이 뭔지를 언제나 말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면 정비사업 같은데 싸움 난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다툼이 있는 거는 이해대립관계의 다툼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싸움 난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문 난 곳, 싸움 난 곳. 그래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싸움 난 거, 그 다음에 주주총회인데 여기도 싸움 나야 돼요. 그냥 주주총회 있는 곳은 안 돼. 싸움 나야 돼요. 이해관계 대립이 있어요. 노동관계 쟁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신청이 들어갔거나 쟁의가 있는 듯, 그 다음에 특수한 건물 있잖아요. 특정 시설물들, 화장장 같은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싸움 난 거라고 생각하시고, 민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나 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산까지 다 해서 이게 싸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00명 이상 대집행. 근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비법인에 대한 얘기를 볼까요? 경비법인은 그야말로 법인이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이 아니면 경비업을 못해요. 법인이 아니면 경비업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비업과 관련해서 경비업자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경비법인을 가리키는 거고 개인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은 될 수가 없어요. 개인은 될 수 없고 오로지 어떻다? 경비법인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일단 1장의 총칙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들은 차후에 제가 또 같이 풀어볼 겁니다. 문제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비업의 이제 허가 부분을 좀 보실까요? 경비업 허가. 조금만 더 이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경비업 허가 부분. 경비업 허가 부분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뭐 여기 뭐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뭐 여기 뭐 중요하고 뭐 안 중요하고 이거 얘기할 수가 없어. 싹 다 맞춰야 돼요. 뭐 만점 맞아야 되는데요. 뭐 그냥 싹 다 보셔야 돼. 경비업의 허가 부분입니다. 주체와 객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비업 허가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경비업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내가 경비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개인 사업자를 못하는 거지. 아까 보셨지만 경비업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경비업체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 법인을 내야 된다고요.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설립등기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허가예요. 허가 사항이야. 그래서 이거를 신청서를 내면 신고서를 내면요. 시도경찰청장, 시도지사가 아니라 요건 다 경찰 쪽이 맞거든요. 왜 경비라는 업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범죄 예방적 성질이 있는 건데 그 범죄 예방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경찰이 맡아서 하니까. 그래서 우리 경비업 이쪽은 다 경찰 쪽이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이걸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영위하고자 한다는 것은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위한다는 뜻은 뭐냐면 돈 벌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자는, 활동하려는 자는 그 법인인데요. 법인은 도급받아서 해야 되는 업무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때는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사무소의 소재지라고 하는 곳이 뭐 구직이면 서울이면 서울, 뭐 인천이면 인천, 부산이면 부산, 광주면 광주,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가장 높은 경찰청장 아닙니다. 경찰청장이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밑에 있는 시도경찰청이에요. 시도경찰청장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난 아니죠. 굉장히 높은 분이죠. 이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아닙니다. 허가예요. 인가 아니고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못 받으면 못 내요. 허가를 못 받으면 법인 설립이 안 돼서 이거는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업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어떻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시도경. 아니 이거 뭔 소리야? 변경은 뭐야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총칙기에서 뭐였어요? 우리는 5가지잖아요. 시설, 호송, 신변, 기계, 특수 아닙니까? 시오신 기특. 근데 만약에 제가 A라는 사람인데 K라는 법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인데 K라는 법인을. 그러면 K라는 게 이제 이 법인을 만들려면 허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로 받으려고 하면 시설로 내면 돼요.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이 내주면, 허가 내주면 이거를 이제 법인 등록해서 할 수 있어요.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걸 하다가 요거를 또 하고 싶은 거야. 추가하고 싶은 거야. 호송을. 그러면 이걸 하려고 하면 그냥은 안 되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요걸 관두고 싶어요. 요걸 관두고 특수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때도 이걸 관두고 넘어갈 때도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변경한다는 것은 추가한다거나 그러니까 요 안에서 업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변경한다거나 아예 뭐 때려칠 때는 뭐 상관없는데 아예 문 닫아볼 때는 뭐 상관없지만 변경한다거나 새로운 걸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딴 걸로 넘어간다. 이 5가 안에서 이럴 때는 변경 허가를 다시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 넣어가지고 이걸 허가를 받아야만 돼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도경찰청장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허가를 내줘야지. 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법인이지. 개인이 하겠지만 개인 혼자서는 못하고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신청 넣어야 돼요. 법인이 아니면 경비업을 못하니까. 실제로 이제 경영하는 사장이야. 개인이지만. 사장은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그냥 개인 사업자 방식으로 못한다는 거 몇 번 말씀드리고 이게 도급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경비업을 하고 싶으면 내가 직접 하면 되고 내가 이제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그때 신청을 넣으면 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이제 받아서 하게 되는데 여기한테 다이렉트로 내도 되지만 이때 서장에게 갖다 낼 수도 있어요. 서장한테 갖다 내면 지체 없이 이쪽으로 쏴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서장한테 갖다 내? 그러면 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아니면 광역시 단위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생각 못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충청도에서 충청도 무슨 보령 충청남도 보령에서 제가
경비업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제 보령이면 아마 저기 뭡니까?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갖다 내려면 지금 아마 충청남도청이 홍성인가 거기 있을 겁니다. 여기 천안 밑에 쪽, 공주 위에 쪽에 홍성인가 여기에 충청남도청이 넘어왔어요. 예전에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이 이제 광역시가 되니까 거의 오랫동안 붙어 있다가 아예 저쪽 홍성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홍성까지 올라가려면 하면 시간이 걸리지. 1시간 정도 넘게 걸립니다. 뭐 운전 잘하시는 분은 빠르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저는 보령 경찰서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럼 보령 경찰서가 받으면 바로 홍성에 있는 시도 경찰청에 보내겠지. 이런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경상남도에 아마 도청 소재지가 창원에 있나 아마 그럴걸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울산하고 부산이 광역시로 빠져나가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창원 어디 있다는 것 같던데 도청이. 그러면 이제 도청까지 그 도청 근처에 보통 지방경찰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먼 거지. 뭐 저쪽 경상남도 저 위쪽에 무슨 함양이 경상남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쯤 있다라고 하면 아 언제 가나? 뭐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함양 경찰서장이 내주면 경찰서장이 어떻다? 지체 없이 시도경찰청.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반드시 이걸 경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놔준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결국 누가 심사하겠어요? 경찰청장이 심사하시겠죠. 근데 이제 시도경찰청장이 심사하는 게 시도경찰청장 직접 심사하시겠습니까? 시도경찰청에서 그 담당자분이 뭐 경정급이나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기로 하면 시도경찰청장님이 도장만 찍어주지. 그래서 이때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허가가 나오면 그때는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허가증은 서장한테 받으면 돼요. 서에 가서 허가증 달라고 하면 허가증 주고요. 그럼 업무를 시작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번 이제 이 노라고는 못하는데 노라는 게 뭐냐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는 아닌데 하긴 한데 이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이 자본금 같은 거는 안 되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후졌다고 해보다는 요건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이나 인원이나 이런 게 요건을 못 맞추면 어떻게 시설이나 인원 같은 걸 확보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봐요. 시도경찰청 쪽에서 제가 만약 하려고 하면 저한테 연락 가서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모여있냐 경비원이 그랬더니 저희가 몇 명 그거 너무 적지 않냐 지금 그 요건이 못 맞지 않느냐 지금 빨리 구하든지 말든지 1개월 내에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면 1개월 내에 할게요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 내에 요건을 시설하고 인원을 맞추면 그때는 이게 나와서 허가가 나와서 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1개월 내에 요건을 못 맞추면 허가 취소입니다. 나왔던 허가는 취소되는 거예요.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다. 근데 이때는 1개월 내에 해줘야 되고 자본금은 이 대상이 아니에요. 자본금을 못 맞추면 그냥 무조건 불허갑니다. 허가 못 해줘. 자본금은 요건은 불충족이면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뒤에 좀 보시게 되겠지만. 그래서 나머지 시설이나 인원 문제에 대해서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조건부로 1개월 동안 채워라. 1개월 동안 그거를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고 내주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면 허가대로 이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에 제출해 보실게요. 일단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제 신청서를 갖다 내야 된단 말이죠. 신청서에 뭐를 써야 되냐면 경비업을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경비업을 변경하거나 이때 똑같죠. 이때도 추가하거나 다 똑같아. 아까 변경이라는 게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고 이럴 때는 허가 역시 변경허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첨부해야 돼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시도경찰청에다 갖다 내야 돼요. 주사무소에 시도경찰청. 근데 아까 편의를 위해서 어디다 갖다 낼 수 있다? 경찰서장한테 제출할 수가 있다. 경찰서장은 어떻다? 지체 없이 편의상 여기다 낸 거니까 지체 없이 시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뭐냐 이거죠. 요즘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다 보니까 이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을 이제 외우는 방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제가 다 모아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령, 어떤 건 대통령령, 어떤 건 행안부령. 이게 진짜 외우기 어렵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제야,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걸 또 내요. 왜? 변별력 맞추려고. 여러분 너무 잘 보시니까 이걸 내. 그럼 어떻게 해? 맞춰야지 뭐. 내는 걸 어떻게 해? 뭐 싫다 칠 때 막 이렇게 해야 돼? 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건 우리는 불평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불평은 불평이고 나오는 걸 맞춰야 되는 거지. 뭐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대통령령과 행안부령만 나눠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런 것도 다 지나가는 길에 얘기합니다. 신청서, 변경신청서 어디다 갖다 내는 거라고요? 시도경찰청장한테 갖다 내는 건데 편의상 서장한테 갖다 내도 되고 이때 서장은 어떻다 지시 없이 청장, 시도경찰청장, 이때 청장은 여기다가 보내야 된다. 이런 구조죠. 그 다음 법인의 주사무소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그 우리 사람들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듯이 회사라는 거, 법인도요. 등기부 등본이라는 법인 등기부를 얘기해요. 우리도 이제 주민등록이 있듯이 회사도 법인 등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그 소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사무소. 그러니까 보통 본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에 있는 거기에 사무소나 얘기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뭐 업무를 하는 그런 사무소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점 말고 본사 이렇게 보는 거고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일단 정관을 한번 갖다 내야 돼. 이 정관이 뭐야? 정해진 약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정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해진 약관. 이건 모든 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된다. 정관 없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정관이 다 필요해요. 정관이 없으면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은 무조건 만들어지려면 정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있어야 되는 거고 임원의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뭐 직원들까지는 필요 없어요. 임원, 이사급의 이력서를 필요로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안 내줘요. 그 결격사유도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이나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의 확보 계획서 같은 것들. 요건데 조건부 시. 여기는 허가 신청 시에 갖출 수 없는 경우. 즉 뭐예요? 요거는 요 두 개는 필수고 이거는 조건부 시에만 조건부 허가 시에만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비업 업무의 신청 시에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정해서만 내는 거죠. 확보계획서는 조건부 허가 받을 때 1개월 내에 메꿔주겠다, 메꿔 살게요 라고 할 때만 이걸 내는 거고 나머지 때는 요거 두 개만 내면 됩니다. 요건 다 갖췄으면 이거 안 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요건 다 갖췄으면 요것만 내고 신청서에 다 써요. 신청서에 다 쓰지. 그래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뭐다? 정관과 임원의 이력서예요. 정관과 임원의 이력서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서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요건을 못 갖췄을 때 확보계획서를 1개월 내에 메워야 되는 거 확보계획서를 같이 내게 된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경찰청장은 그럼 뭐 이거 받았으니까 야 그냥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때 이 전자정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정보법이라는 걸 해서 이제 컴퓨터에 다 있어요. 그 인터넷에 다 있는데 인터넷이 이제 일반적인 인터넷이 아니라 그 경찰 여기만 딱 볼 수 있는 그런 인트라넷이 있죠. 그런 구조죠. 여러분들 이걸 뭐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뭐 경찰을 뭐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는 거고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아는데 일반 분들은 잘 이거 나 못 본다면 젊은 분들 이제 아직 뭐 경찰이나 이런 공직에 안 계셨던 분들은 어떤 거냐면 회사 같은 데 다녀보시면 회사 내에 인트라넷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니면 전혀 그런 데는 안 다니신 분들은 저런데 예전에 중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켜놓고 뭐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교원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교육부에 그 인트라넷 같은 거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서 등기사항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전자정보법 이런 것도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시도경찰청장이 허가권자니까 이분이 어떻다?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임원 이력서 같은 게 잘못됐는지 정관사항 같은 것들이 어떤 건지 법인으로 등록해 놓은 게 등기해 놓은 게 맞는지 아니면 뻥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끔 돼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기준이 무엇이냐 요걸 좀 보셔야 되는데 시설 기준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허가받고자 하는 법인은 경비업자죠. 법이니까 경비업자예요. 경비업자가 이게 경비업자라고 하면 완전 개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꼭 회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업체야. 업체를 경비업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때 일단 자본금 1억 필요합니다. 근데 특수경비 같으면 3억 필요해요. 요거 이제 일반적으로 1억인데 특수경비는 3억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뭐라고 하냐면 20명, 시설 같으면 20명 이상. 그 다음에 경비조사 1명. 시설경비 외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경비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장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 다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 시설, 장비 보유 같으면 별표에 따르는데 이 별표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서에 제출하는 법인은 이 별표 규정에 따라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갖추지 못하면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자본금은 조건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시설이나 장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를 받을 땐 1개월 내에 해결해 줘야 돼서 확보 계획서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뭐 언제나 꼭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니지만 자본금은 제외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지. 자본금 포함 아닙니다. 자본금은 조건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자본금 못 맞추면 무조건 날아가는 거야. 그냥 허가 안 내줘. 자본금 못 맞춰오면 안 돼. 조건부가 안 돼. 나중에 돈 꿔서 어떻게 메꿀게 안 돼. 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금을 빼고 나머지는 이제 인력이나 시설 같은 건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1개월 내입니다. 3개월 아닙니다. 1개월 내예요. 뭐 언제로부터? 허가 또는 허가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신청서 낸 날부터가 아니에요. 또 이런 데도 또 시험에 아주 잡스럽게 문제를 낼 수 있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허가 받은 날로부터지 허가 신청을 낸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허가 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확인받아야 돼요. 누구? 허가권자예요. 허가권자 누구다? 시도경찰청장에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본금은 제외된다는 게 몇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청 절차 뭐 이런 것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보셔야 돼. 요게 중요한 게 요겁니다. 보실게요. 이게 박스 형태로 해서 잘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익히셔야 된단 말이야. 이걸 반드시 익히셔야 돼. 정말 제일 중요해. 어떤 거냐? 보실게요. 시설 경비는 일단 20명 이상이 필요해요. 경비원이. 일반 경비원입니다. 당연히 특수경비만 특수경비원이고 20명 이상이고, 경비지도사는 무조건 1명이에요. 2명인 게 없어.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 없어. 무조건 경비지도사는 어떤 거든 시오신, 기특 모두 다 경비지도사 1명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계는 기계경비지도사 필요하고 나머지는 일반 경비지도사지만, 그래서 요거는 1명이니까 외울 필요 없고요. 여기 20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5명 이상이라는 거. 여기는 뭐냐면 무술 유단자를 5명, 무술 유단자 포함이돼. 무술 유단자 5명 이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 밑으로 볼게요. 요렇게 이제 여기를 보지 말고 경비 인력 먼저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신변도 사람을 지켜야 되니까 무술 유단자 5명 있어야 된다. 요거 그러니까 신변하고 호성은 무술 유단자 5명 필요하다고요. 근데 무술 유단자가 일반 경비원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계는 일반 경비원인데 이때 전자기술 자격증을 가진 게 5명이 있어야 돼. 요거를 이제 전자통신 자격증 전문가 자격증 맞아요.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자격증 가진 사람 5명 필요하고, 그걸 포함해서 10명이 있어야 돼요. 그걸 포함해서. 15명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10명이면 되는데, 그 10명 중에 5명은 뭐 해야 된다? 전자통신에 대한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자격증도 그냥 간단한 사설 자격증 가지고 안 돼요. 국가 자격증 가지고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특수는 20명인데 특수경비원입니다. 특수는 20명인데 특수경비원. 그러니까 시설도 20명인데 일반 경비원이고, 특수도 20명인데 뭐예요? 특수경비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변하고 호송은 어떻게 돼요? 신변하고 호송은 거기는 무술 유단자가 5명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5명 이상이면 되는데 그게 다 무술 유단자여야 돼. 그러니까 무술 유단자 5명이면 충분히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는 10명이 필요한데 일반 경비원이. 근데 그 중에 5명, 즉 10명 중에 5명은 최소 뭐 해야 된다? 전자통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은 다 1억이에요. 근데 뭐만? 특수만 3억이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 나머지는 싹 다 1억인데 특수만 3억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같은 것들은 교육장이에요. 그냥 교육장. 그 다음에 여기 교육장. 근데 문제는 다 교육장 필요한데, 그러니까 기준 경비원을 교육시킬 수 있을 만큼의, 동시에 교육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교육장인데, 이것만 됐고, 여기가 관제시설이 필요해요. 기계경비만은 교육장만 가지고 안 되고 관제시설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요게 중요한 거죠. 왜? 여기는 경비 대상 밖에서 하는 거니까 관제시설이 꼭 필요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된다? 교육장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장비가 조금씩 달라요. 장비가 요건 기본 세트입니다.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이 분사기가 가스총이죠. 옷 있어야 돼요. 유니폼 있어야 되고 경적이 호루라기예요. 뭐 이렇게 부르는 거. 단봉은 뭐예요? 그야말로 방망이. 3단봉이라고 해서 경찰분들 쓰시는 그런 방망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분사기, 가스총. 근데 여기는 기본 구조인데 여기 호송에서는 요 기본에다가 말고 뭐가 필요하냐면 호송용 차량이 필요하겠지. 최소 한 대는 있어야지. 설마 호송 경비인데 차도 없이 그럼 뭐 자전거 타고 오나? 뛰어오나?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대는 있어야 되고 호송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호송백. 근데 이 호송백도 경비 장치가 있어야죠. 경호 장치가 있어서 빠르르르 막 건드리면 빠르르르 막 울어야 돼. 그런 게 있어. 뒤에 또 보시게 돼요. 그냥 빼기면 안 돼요. 그냥 가방 가지고 안 돼. 경호 장치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건드리면 이렇게 울어야 돼. 랄랄랄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변은 뭐 무전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시면 리얼 보디가드 막 이렇게 해서 뭐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뭐 까만 옷 입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무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는 좀 많아야죠. 왜 많아야 돼? 아니 여기 밖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이런 거 있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출장소별로 출동 차량이 2대 이상입니다. 한 대 아닙니다. 출장소별로 2대 이상씩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에 어떻게 나냐면 기계 경비를 하는데 출장소가 3군데인데 몇 대가 필요할까요? 그럼 6대 뭐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뭐 복장이나 경적이나 단봉이나 분사기는 뭐 늘 그런 거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특수는 뭐 딴 건 필요 없어요.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필요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특수는 총기가 지급될 때가 있습니다. 무기가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봅시다. 자본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있어서요. 자본금은 이 하나의 경비에 대해서는 그것만 갖추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시설 경비를 하잖아요. 그럼 얼마 필요해요? 1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호송을 추가한단 말이에요. 변경 신청 넣어서. 그래서 허가까지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 1억 더 필요하면 2억 필요하냐? 이렇게는 아니야. 이건 아니고 그냥 1억이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자본금 갖춘 걸로 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고 다만 제가 이 시설하다가 특수까지 하기로 하죠. 그럼 여기 3억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게 4억이 필요하냐? 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 2억만 더해서 여기다 2억만 더해서 3억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특수경비도 뭐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 포함해서 3억까지만 된다고. 그러니까 뭐 4개를 한다고 4억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효신기까지라고 하면 그때 1억이면 충분해요. 1억이면 4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선생님 웬간하면 다 내놓겠네. 웬간하면 다 내놓죠. 그럼 어차피 자본금 더 드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이제 인력이 문제겠지. 무술 유단자 같은 분들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교육장 갖춰야 되는 건 뭐 됐고 그거야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하나를 갖추고 있으면 그 외 것도 뭐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교육장은 늘어나야 됩니다. 네, 무술 유단자라는 건 그냥 유단자가 아니에요. 뭐 내가 좀 싸움 좀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대한체육회에서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여야 돼요. 뭐 나 좀 어디서 좀 놀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고 대한체육회나 문광부에서 얘기하는 무도단체의 정식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호송 차량이라는 것은 경고하고 안전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 그런 거 안 되고 좀 있어요. 아시잖아. 저 가다 보시면 까만색으로 해서 현금 같은 거 호송하는 차량, 까만색 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신장치, 경보시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경보시설 같은 거. 호송용 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경보시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경보시설. 아까 제가 경호시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 경보시설. 막 울어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전자통신에 대한 자격증 같은 거 얘기했죠. 국가 자격증입니다. 국가시설 자격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어디서 사제에서 뭐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 산업인력공단 같은 데서 나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그 정식 무슨 전자나 통신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 같은 거 보시면 그 빈칸 문제 보세요. 그 밑에 쪽에 시설 경비는 일반 경비원 20명 이상이라고요. 20명 이상이 되고 경비조사 늘 한 명이가 됐고 자본금 1억이고 호송 경비는 뭐예요? 무술 유단자 5명 이상. 그렇죠? 자본금 1억 됐고 신변보호에 무술 유단자지 역시 5명 이상. 그렇죠? 그다음에 기계 경비는 뭐예요? 이 전자통신 이 분야의 기술 자격증에서 그 소지자로서 몇 명? 5명 포함해서 일반 경비원 10명. 10명이면 되는데 그중 5명보다
이제 전자통신에서 국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특수경비원은 20명 이상이고 자본금 얼마다? 3억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십시오. 일단은 뭐 조금만 더 볼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단자는 5명 이상 필요한데 어디가 그렇다? 신변하고 호송이 유단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놓은 거 보면 특수경비가 3억이고 20명 기준인데 무술 쪽 뭐 이건 5명이어야 되고 특수경비도 20명이고 이렇고 5개 모두 뭐야 교육장이 있어야 되고 경비지도사는 1명이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출장소별로 3곳 출장소가 3곳이라면 6대는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잘 좀 봐두셔야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제 끝내고 다음번에 이제 경비업의 허가에 대한 제한부부터 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정말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 복습은요 바로 끝나자마자 약 10에서 15분 정도를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로 접어버리신 분들 많아. 근데 그게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볼 리가 있습니까? 지금도 안 보는데. 그래서 조금 첫날부터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지만 워낙 만점 맞아야 돼요. 그냥 요즘 추세가. 만점 맞겠다고 해야 겨우 하나 틀릴까 말까인데 3개 틀리면 떨어진다니까요. 너무 심한데 상태가 어쨌든 뭐 그러니까 꼭 복습을 잘 해주시라라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힘을 줘서 여러분들한테 그랬나요? 어쨌든 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